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융복합 도시 공간을 조성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 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박일권 대표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정말 엄청난 개발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용적률 1000%가 넘어가는 그런 대규모 복합시설 개발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을 알아보고요. 또한 거기에 따른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용적률 1000% 서울시 미쳤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용적률 1000% 시대가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용적률 1000%가 넘어가는 시대가 개막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말 서울시가 미친 듯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곳이 어딘지 알아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울시의 이런 미친 개발 정책과 방향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 관할하는 그 법령에 따라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이라는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행 도시계획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현재는 주거, 상업, 업무, 공업 지역과 용적률과 건폐율이 엄격하게 구분돼서 사용되고 있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이면서 여러 가지 경제, 사회 구조 변화가 굉장히 빠르죠. 따라서 앞으로는 직주 근접과 고밀 복합 개발이 필요한 새로운 공간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를 했고요. 도시계획 혁신 방안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융복합 도시 공간을 조성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 도시혁신구역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예정이고요. 과거에는 입지규제 최소 지구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도시혁신구역이라고 해서 한국형 화이트 조닝을 도입해서 용적률 1000%, 1200%, 1500%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본격적인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도시혁신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 건축의 용도 제한을 주지 않고요. 용적률과 건폐율들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선정해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고밀 융복합되는 개발 사업이 앞으로 서울시, 특히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복합 용도 구역이 또 확정됐습니다. 용도 지역 과거에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용도 지역 안에서는 주거시설만, 상업지역에서 상업시설만, 공업지역에서는 공장만 질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그런 용도지역 범위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거지역 내에서도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요. 공업지역에서도 주거나 상업시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용도지역, 사람이 사는 곳, 또 업무를 보는 곳, 제조를 하는 공장, 공업지역의 이런 용도지역의 규제를 폐지해서 한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시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넣을 수 있는 용도구역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중공업지역이 굉장히 많죠. 노후화된 공업단지가 많은데 주거, 문화, 복합시설로서 직주인접이 가능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이 있겠는데요.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 다중이용 도시계획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쇠퇴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쇠퇴한 지역을 용도지역, 건폐율, 입지 제한 등을 폐지를 해서 복합계획시설로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심의를 거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기존의 2배까지도 상향을 해서 다양한 복합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도 완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앞으로 서울권역의 슬럼화된 도심권, 또 준공업지역, 노후화된 단독주택지역, 주거지역들을
복합시설로 용적률 정말 1000%가 넘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법령을 개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서울시가 정말 미친 듯이 개발하려는 곳이 있습니다. 4군데 정도로 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바로 도심권을 대표하는 세운지구가 되겠습니다. 전 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 때 정말 재개발, 재건축 거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개발보다는 보존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세훈 시장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피눈물을 흘렸다, 세운지구를 보고라고 표현할 정도로 앞으로 세운지구에 쇠퇴한 상업시설들이 통합 개발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높은 용적률과 건폐율, 용적률 800% 이상의 건폐율 20% 정도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초고층 빌딩을 짓고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을 지면서 가운데 통로라든지 주변 지역 쪽으로는 녹지 공간을 마련을 해서 복합시설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세운지구의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발표된 복합시설 개발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용산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발표된 전자상가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국제업무단지와 바로 위쪽에 있는 용산 전자상가가 앞으로 통합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제업무단지 드래곤시티 호텔이 있고요. 도시재생 혁신지구 또한 용적률 800% 이상, 위쪽에 있는 지금은 쇠퇴한 전자상가가 지금 거의 50% 이상의 공실 상태인데요. 이런 노후화된 낮은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철거가 되고 앞으로 용적률 1000%, 그리고 또 국제업무단지는 1200%에서 1500%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복합 개발을 꿈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효대교 한강을 건너 바로 맞은편 지역에 여의도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의도도 최근에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다양한 재건축 아파트 사업들,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서 초고층, 5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금융 특정 개발 진흥지구로 확정이 돼서 여의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타운으로는 용적률 1000% 이상까지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의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복합타운 개발과 시범 아파트를 필두로 한 다양한 재건축 초고층 사업들이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마지막 4번째로 성수동을 빼놓을 수 없겠죠. 얼마 전에 3표 부지 철거가 되고 이제 복합시설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되겠고요.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국유지에 서울 유니콘 창업 허브를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면적 자체가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정말 30만 평이 넘는, 조 단위가 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3표 레미콘 부지와 맞물려서 IT 기반의 창업 업무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초고층 복합 랜드마크로서 도심권과 용산, 여의도, 성수권역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가 정말 이렇게 용적률 1000% 이상의 정말 미친 듯이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지역 어디다? 바로 용산입니다. 도시계획 혁신 방안의 핵심 지역 어디다? 용산이다. 두 번째로는 용산과 여의도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할 계획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용산 국제업무단지는 바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이번 임기, 다음 임기에 추진하는 최대 역점 사업이 일어난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올 하반기에 연말 전에 확정 발표가 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반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바로 유수지 부지와 위쪽에 있는 전자상가 부지와 통합 개발을 통해서 용적률 1000%에서 1500%의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주거,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원효대교를 건너가신 맞은편 한강변을 바라보고 여의도 국제 디지털 금융지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역세권 주변 지역 또한 1000%가 넘는 상업 업무시설들, 또 한강변에 있는 다양한 재건축 사업지 또한 금융특화지구에 맞춰서 단순하게 아파트 단지로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와 상업 업무시설까지도 같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한강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맞물려서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주거상업 업무, IT 중심의 그런 국제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축인
용산, 또 여의도 금융특화지구인 여의도와 맞물려서 용산과 여의도의 개발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서울시의 이런 대규모 복합시설 개발 정책과 그런 방향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서울시의 도심권역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통기획, 또 역세권 시프트, 무화주택,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앞으로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2의 재개발 르네상스가 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앞으로 이런 도심 여의도 용산 성수권역의 핵심적인 랜드마크와 주변 지역의 다양한 정비 사업, 즉 신통기획이나 무화주택이나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 또한 앞으로 활발하게, 더욱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면 서울의 핵심 권역을 중심으로 한 민간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통, 역세권 시프트, 모아타운의 투자 가치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규제 완화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민간 중심의 개발이기 때문에 사업에 굉장히 탄력 받으면서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의 탄력성을 갖고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서울시 핵심 지역 복합 개발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주변 지역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민간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 자체도 앞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업성이 좋아지면 재개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겠죠. 하고 싶겠죠. 따라서 사업성이 획기적이 증가한다. 개발도 속도 낼 뿐만 아니고 그에 따른 정비사업 투자 프리미엄 또한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발 재개발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좋은 기회를 찾으시고요.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과 지방, 수도권 양극화도 심해지지만 서울권역에서도 서울 핵심 지역이냐 아니면 비핵심 지역이냐에 따라서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에 핵심 지역 위주로 투자의 기회를 찾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따른 서울 핵심권역의 역세권 복합사업이 활성화되고 이런 활성화와 발맞춰서 주변 지역의 정비사업 또한 앞으로 사업성과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런 투자 기회를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회사로 언제든 편하게 해주시면 상담 받으시고 또 좋은 또 투자 기회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